6페이지에 보면 샵과 0은 숫자를 표시하는데 샵은 유효 자릿수만 표시하고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0은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까지도 0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숫자 0, 그 0을 표시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 샵과 0, 요 두 가지 숫자를 표현하는 기호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자, 0이라는 값이 있을 때, 자, 0이라는 값이 있을 때, 요렇게 서식을 넣어주면, 0이라는 값에 의미 없는 0은, 유효하지 않은 0은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개자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라는 숫자가 있다면 이거는 유효한 숫자죠. 유효한 숫자니까 2는 2개라고 표현하는데 0은요. 0은 의미 없으니까 표현 안 하고 그냥 개만 표현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근데 만약에 서식 기호로 숫자 0이 아닙니다. 서식 기호로서 0을 붙여주면 2일 때도 2개 이렇게 나오지만 0일 때도 0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만약에 내가 서식을 00개라고 서식을 넣었으면요. 2라고 표현해도 02개라고 의미 없는 0도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샵은 몇 개가 붙든 0일 때 그냥 개만 붙는 거예요. 샵은 몇 개가 있든 의미 없는 0은 표현을 안 해요. 그냥 개자만 붙이는 거고. 그래서 의미 있는 숫자만 표현하는 거, 유효한 숫자 자리만 표현하는 거, 자, 그거는 유효하지 않은 거는 표현 안 하는 샵, 유효하지 않아도 다 표현하는 거 0, 내가 적어준 개수만큼 다 표현하는 거는 0이고, 유효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는 것이 샵. 그래서 문제에서 0일 때 0개라고 표현하라, 또는 천단위 구분기호 넣으면서 이렇게 0개라고 표현하라 할 때 그냥 이렇게 천자리가 없을 땐 0개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천자리가 넘는 숫자를 표현하면서 0일 때 0개라고 표현하라 하면 천자리 표현도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0일 땐 0개라고 표현하시오 했다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 기호 뒤에 개자를 이렇게 붙여줘야 0일 때 0개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는 서식 코드가 안 되나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면 0일 때 00개라고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100단위 넘는 거면 상관없는데 10단위 이상 되는 거면 상관없는데 한 자리 숫자일 때 00 이렇게 02 이렇게 붙으면 보통 우리가 잘 안 쓰는 형식이니까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라 하는 겁니다. 이 표현도 요 말이 없을 땐 가능하지만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항상 0일 때 0개 뭐 이런 말이 있든 아니면 숫자 뒤에 개자를 붙이라 하든 요거 0 한 개를 더 넣어주는 걸로 기본을 삼으시면 돼요. 사실 요 뒤에 3개가 없어도 돼요. 샵, 콤마, 샵 이 정도만 있어도 천자리 구분기호 넣어라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천자리는 우리가 뒷자리가 3개잖아요. 그래서 3개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단위 구분기호 붙일 땐 이런 식이나, 그죠? 뭐 아니면 샵, 쉼표, 샵샵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요 밑에 건 보세요. 샵 다음에 쉼표 하나를 딱 찍어 놓고는 그 뒤에 샵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쉼표만 찍고 그냥 1000원 글자 붙여놨어요. 쉼표 하나만 있고 그 뒤에 샵이다 0 같은 기호가 하나도 없을 땐 이게 1000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에서 만이라는 숫자에서 0 3자리 없어지고요.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0, 0 4자리 있던 것이 0 3자리 없어지고 10이 된다는 겁니다. 10으로 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10이 아니니까 10, 1000원 이렇게 해서 만을 의미하는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100만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00만이라는 숫자를 1, 100만 원 이렇게 붙여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샵에 쉼표를 하나 하면 세 자리죠. 둘 하면 6자리. 둘 하면 6자리 없어지니까 샵에 쉼표 2개 찍어서 6자리 없애고 뒤에 글자 100만원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6자리 없어지고 100만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쉼표가 왔는데 그 뒤에 샵도 0도 아무것도 안 왔다면 그게 1000의 배수 0 3자리씩 없어지면서 1000의 배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가 1000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죠? 쉼표 2개면 1이라는 숫자가 100만이라는 의미가 되고, 자, 만약에 1000자리 구분 기호와 함께 1000의 배수로 표현하셔야 하면 샵 콤마 샵샵 0까지 다 표현한 다음에 뒤에라도 쉼표 하나 찍으면 1000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1000자리 0 3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2개 찍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거나 또는 0 다음에 또는 샵 다음에 쉼표 찍고는 아무것도 안 왔다면 0 3자리씩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풀려고 하는 상시 1회의 3번 문제도 요 샵 다음에 쉼표 하나, 이 쉼표 하나를 더 찍어주면 가능해지고요.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골뱅이 했었죠. 골뱅이는 문자 뒤에 뭘 표시하라 하면 골뱅이를 넣어주면 원래 데이터에 적혀있던, 원래 셀에 적혀있던 글자 그대로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 뒤에 님자 붙이라 하니까 님자까지 이어졌어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있는데 세미콜론은 어떤 서식을 넣고 세미콜론 찍고요. 또 서식, 세미콜론 해서 여러 서식을 한 번에 표현할 때 세미콜론을 찍는데 지금 여기 아무 조건도 없었다면 숫자 크기에 대한 조건이 없으면 세미콜론 맨 앞에 찍어주는 거는 양수, 그 다음은 음수, 그 다음 자리는 0, 그 다음 자리는 문자일 때에 대한 서식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대체로 저런 상황들은 많이 안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숫자 있는 자리에 숫자 있고 문자 있는 자리에 문자 있으니까 저걸 할 일이 별로 없는데 만약에 어떤 데이터에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고 숫자, 문자 뭐 다 섞여 있는 이런 상황일 때 이거에 대한 그냥 앞에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서식을 한 번에 다 넣고자 하면 양수일 때는 자, 이거 색깔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갈로 해서 양수일 때는 빨강색으로 표현하고 빨강색에 0으로 표현하고 세미콜론 다음에 음수일 때는 파란색의 숫자로 표현하고 0일 때는 보라색으로 표현하고 문자일 때는 원래 문자에 님자를 붙여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 여러 서식을 세미콜론 찍어서 표현하면 다운표를 붙여볼까요? 보라가 없었나? 색깔 이름에 0일 때는 그냥 표현을 안 해볼게요. 보라, 이거 색깔 이름이 정해져 있는 그걸 써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주면 양수는 빨강색, 음수는 빼기 기호는 없고 그냥 숫자만 파란색으로 표현했고 0일 때는 그냥 0 그대로 문자에는 님자가 붙었죠. 그래서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는 데이터에 한 번에 셀 서식 넣을 때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서
세미콜론 찍어서 표현을 하고, 이때 만약에 색깔 조건을 놓고 싶으면 대괄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숫자도 만약에 양수, 음수, 영, 문자가 아닌 특정 어떤 숫자면, 예를 들어서 크거나 같다 100 이상이면 빨강. 색깔은 뒤에 써도 되는데 뒤에 써도 결국은 앞에 올 겁니다. 100 이상이면 빨강색의 숫자 표현하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요럴 때는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 또 뒤에 다른 조건, 이렇게 여러 서식을 한 번에 이어갈 때 세미콜론을 찍어서 뒤에 서식 이렇게 가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세미콜론에 요 중간중간에 다 서식을 넣어야 되는데 아무 서식도 안 넣고 세미콜론만 3개 찍으면, 요 세미콜론만 3개 찍으면 글자가 사라집니다. 요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상시 1회 열어놓으셨죠? 상시 1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뭐 아무 자리나 글자 자리에 블럭해서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 세미콜론만 하나, 둘, 셋. 그럼 양수도 서식 없고, 음수도 서식 없고, 영도 서식이 없고, 문자도 서식이 없으니까 3개 넣고 확인해버리면 글자가 없어져요. 근데 수식 입력줄 보세요. 글자가 있죠. 선택해보면 글자 다 있어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셀 서식을 이용해서 홍길동을 홍길동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듯이 셀 서식을 이용해서 글자가 안 보이게 표현을 안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글자 색깔로 안 돼요. 글자 색깔은 지금 원래도 검정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식을 이용해서 안 보이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미콜론 3개를 넣어버리면 글자가 없어지는, 자, 다시 지표준 해주면 나타납니다. 기본은 일반을 하든지 아까 아니면 사용자 지정의 지표준인데 그냥 일반 할게요. 일반을 하면 서식이 없어지면서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셀 서식의 서식 코드들의 의미들 이해하셔야 되고요. 저번 시간에 날짜에 대한 것도 했고. 제가 임의로 녹색 해도 돼. 임의로 제가 그러니까 양수일 때 빨강 뭐 이렇게 했던 거죠. 100 이상일 때 빨강 제가 임의로 정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양수일 때 무조건 빨강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양수일 때 내가 파랑 적어주면 양수가 파랑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적어주는 거죠. 보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색깔 이름이 없는 거, 보라가 아니라 아마 뭐 써보면 자주 뭐 이렇게 그 색깔은 있는데 보라는 없다든지 이렇게 요 색깔 이름은 약속되어진 문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녹색은 되는데 초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색깔 이름을 적어야 되는 거고, 양수일 때 무조건 파랑이다 아니면 무조건 빨강이다가 아니고 요 자리가 첫 번째 자리가 양수를 의미하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돼요.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요런 의미의 그러니까 어떤 조건, 숫자 크기에 대한 조건을 넣지 않았다면 요 4군데가 양수, 음수, 영, 문자 요렇게 순서대로고, 지금 여기 같으면 양수 자리는 파랑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음수 자리는 빨강으로, 영일 땐 하이픈으로, 문자는 녹색으로, 그렇게 색깔만 표현을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상시 1회의 문제를 볼게요. 상시 1회의 3번. C4에서 D11. 자, 지난 시간에 한번 해보니까 실수 많이 하셨죠? 특히 아는 기능들도 범위 설정할 때 C4에서 D11인데 그냥 C4에서 C11까지 그죠? D열을 포함 안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범위가 자꾸 틀려졌을 때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식을 넣을 땐 서식 넣을 자리에 대한 주소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요 자리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명시해 줬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 기호와 천단위 구분 기호라는 말이 나오면 기본을 샵 쉼표 샵샵 0을 하시라 했고, 이거와 개를 붙여서, 그러면 개자 따옴표는 붙여줘야 되는데 생략 가능하겠죠. 자, 표시하고 F4에서 F12번 영역은 천단위 구분 기호와, 그래서 요 영역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F4에서 F12는 천단위 구분 기호, 그래서 샵 콤마 샵샵 0을 하고요. 다음에 천단위로 표시하고, 천단위 구분 기호와 천단위로 표시하고, 이 말만 봐서는 잘 그죠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표시하고 천원을 붙여서 표시예처럼, 앞에 요 부분은 C4에서 D11에 대한 거죠. 그래서 천단위 구분 기호 붙고 0일 땐 0개로 표현하라, 그런 의미고, 뒤에 거가 이제 F4에서 F12번 부분에 대한 건데, 자, 450937, 450937까지. 자, 요게 반올림 돼서 6이 7이 됐어요. 요게 7이 되고, 이 뒤에 세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죠? 세 자리가 없어졌죠?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천단위로 표시하라. 그 말이 여기 쉼표 하나 더 찍어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원이라는 글자 붙어야 되니까 천원 글자 붙여주고요. 그죠? 천단위 구분 기호도 붙이면서 천의 배수로 천단위로 0 세 자리, 뒤에 세 자리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쉼표 하나 딱 더 찍어주는 겁니다. 이 뒤에 샵이나 0 기호 하나라도 들어가면 이 의미는 이거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천자리 구분 기호가 되는데 뒤에 아무 샵도 0도 안 왔으니까 뒤 세 자리가 잘려 나가고 뒤에 숫자 하나가 반올림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자, 문제를 풀어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범위가, 요거 전에 C4에서 D11 볼까요? C4에서 D11 영역은 셀 서식 컨트롤 1번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 자, 직접 쓰기보다는 요거 눌러주면 되죠. 요걸 눌러주고 뒤에 그러니까 개를 붙여주고, 그래서 천이 안 넘는 숫자들도 천단위 구분 기호 표시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천 넘을 수도 있잖아요. 숫자가 그죠? 이렇게 수정이 돼서 천이 넘으면 그때 붙을 겁니다. 그래서 천이 안 넘는다고 그런 샵 쉼표 샵샵 0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천 넘든 안 넘든 문제에서 천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라 하면 천단위 구분 기호 표시를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되고, 범위를 맞게 해서 잘 하시고, 그 다음은 F4에서 F12번 그죠? F4에서 F12번까지 이만큼 범위에서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 천단위 구분 기호 요거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쉼표를 하나 더, 자, 요 위에 보기에 보면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천이 한 자리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천 자리마다 다 찍어주는 겁니다. 요것만 있어도. 그런데 여기에 쉼표를 하나 더 딱 찍으면 뒷세 자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천원 글자를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확인.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표 하나당 0 세 자리, 뒷세 자리가 없어집니다. 자, 2회 문제의 3번을 볼게요. D5에서 D16번 영역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입력된 값 뒤에 %를 붙여 표시 외와 같이 표시하시오. 3.2는 3.2%, 0은 0%.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뒷부분이 없으면 요렇게 표현되어질 때, 소수점 이하 한 자리를 또 표현하라는 거구나. 이래서 0.0에, 자, 근데 %를 그냥 붙여주면요. 그냥 붙여주면 곱하기 100이 돼서 3.2에 곱하기 100 되면 하나, 둘 해서 320%, 320
만약에 그냥 0% 해주면 320% 되고 0.0% 해주면 320.0% 이렇게 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 서식을, 그럼 3 곱하기 100이 되면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도 표현을 해서 이렇게 붙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곱하기 100이 안 됐네요. 그러면 서식 넣을 때 여기 따옴표를 붙여주면 곱하기 100을 하는 백분율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개자를 붙이듯이 똑같은 의미로 그냥 붙여져서 그냥 저렇게 생긴 글자, 개라는 글자 붙이듯이 같은 의미로 3.2%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자, 이렇게 서식을 하면 0일 때도 0이 0.0% 이렇게 되어져요. 이런 서식을 넣으면 0일 때도 0.0% 유효하지 않아도 무조건 서식을 이렇게 0이라는 기호로 표현을 하면 소수점 이하 한 자리 무조건 0 하나 붙여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데이터를 볼게요. 여기 데이터들을 보면 어떤 거는 소수점 한 자리, 어떤 거는 정수 자리, 그죠? 이렇게 다 섞여 있죠. 문제에서 자, 입력된 값 뒤에 그대로 퍼센트만 붙여주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는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 번 정도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범위가 일단 범위 다시 보면 D5에서 D16번 영역에 D5에서 D16번 다른 자리들은 하는 거 아니네요. 그죠? 요 자리 D5에서 D16번 영역에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할 때 딱 들어가면 기본이 뭐 돼 있어요? 지표준이죠. 자, 이 지표준을 써서 푸는 문제들은 책자에는 거의 이거 하나가 다가 아닐까 싶은데, 자, 어쨌든 0이든 0을 해주면 3.2가 그냥 3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0을 할 수도 없고 0.0을 할 수도 없고 원래 있던 글자 그대로 있는 것이 지표준이니까 요대로에다가 퍼센트 기호만 넣어주면 돼요. 퍼센트 기호만. 이때는 다른 어떤 문자를 쓰든 자동으로 안 붙을 거기 때문에 따옴표가 직접 따옴표 붙여서 원래 있던 글자 그대로에다가 퍼센트라는 문자만 붙여주시면 돼요. 따옴표 넣어서 자, 확인해주면 원래 있던 숫자 그대로에다가 한 자릿수가 없는 건 없는 대로 있는 건 있는 대로 그러면 0을 적었으면 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한 소수점 이하 한 자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섞여 있을 때 그죠? 그냥 원래 입력된 그대로에다가 퍼센트를 붙이는 거니까 입력된 그대로가 지표준이에요. 예제는 한 개지만 요거를 기억해 놨다가 풀어야 되겠죠? 이것처럼 요런 예가 아니라면 뭐 그냥 0.0%나 이런 걸 하실 수도 있어요. 자, 3회 1번에 A1에서 G1번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자, 셀 스타일 제목이 핵높이 27. 그래서 요 선택 영역 가운데로 하는 것이 뭔지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 A1에서 G1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이거를 누르면 자, 딱 눌러주면 전체가 밖에 나왔다가 클릭했을 때 전체가 한 개의 셀로 병합이 된 거죠. 다시 풀게요. 자, 선택 영역의 가운데는 이렇게 범위를 쭉 해놓으시고 셀 서식 맞춤의 가로 방향에 가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눌러주면 그리고 확인. 그러면 보여지는 글자의 위치는 아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은데 블럭을 풀었다가 다시 가보면 셀이
하나의 셀로 병합이 된 게 아니고 각각의 셀로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각각의 셀로 따로따로 있죠. 이게 병합이 된 거 아니잖아요. 선택했을 때 모양이 다르죠. 글자 위치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나, 선택 영역의 가운데를 하나 똑같습니다. 글자는 여기 있지만 선택을 해보면 셀이 낮게 하나하나가 따로 선택되잖아요. 요게 선택 영역의 가운데인데, 자, 선택 영역의 가운데일 때, 자, 이 글자 수정하고 싶어요. 수정할 때 우리 어떻게 하시라고요? 글자 안에 커서를 넣으시라 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이 자리 어딘가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글자가 없어요. 수정할 글자가 없습니다. ESC 빠져나올게요. 이 셀을 선택했을 때 여기 글자 없어요. 이 셀을 선택해도 글자 없습니다. 이 글자 원래 어디 있었죠? A1번에 있었잖아요. A1번에 가야지 있어요. 이 글자가 아까 범위 설정했는 이 중간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병합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A1번 셀의 글자가 이만큼 밀려서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을 할 거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야 되고 그래야 여기 들어가요. 아니면 A1번을 선택해서 저 위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을 하시든지, 우리 수정 방법에 더블 클릭이나 또는 수식 입력줄 클릭, 그렇게 해서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면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병합이 된 것이 아니고 요 A1번 셀에 있던 글자가 여기에 밀려서 이 범위의 가운데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보내지는 건 셀 서식의 맞춤 기능이죠. 가운데 보내고 하는 거는. 그래서 맞춤의 가로 방향에 대해서 선택 영역 가운데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뭐 양쪽 맞춤이나 균등 분할이나 이런 기능들 요 안에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넣어라 하는 기능들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셀 스타일 제목이 행높이 27. 자, 요 자리에 셀 스타일 제목 1 맞나요? 제목 2 잘못 눌렀죠? 셀 스타일 제목 2. 스타일이라는 거는 글꼴, 뭐 밑줄, 뭐 테두리, 채우는 색, 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세트로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2번 스타일은 여기 테두리 선이 아래에 들어가고 글자체나 크기가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제목 2번 스타일이죠. 아까 범위한 그대로 하면 A1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이 꾸며지고요. 그 다음 행높이 27은 행높이는 이 글자가 있는 행의 머리글 1행에서 하셔야 되죠. 1행에서 오른쪽 행높이 27 엔터 치시면 행의 높이가 바뀌었고요. 자, 10회의 4번 문제를 볼게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이용하여 숫자 앞에 표현을 어떻게 하라 했는가 하면, 자, 숫자 앞에 별표 넣고 또 숫자 뒤에는 건자 적어주고, 그래서 0일 때는 별표 0건, 그러니까 숫자 앞 뒤에 이렇게 붙여주고, 1200일 때는 1200 요 앞에 별표 1200건. 자, 요걸로 봤을 때 일단 천단위 구분기호 숫자가 0일 때는 0, 1000이 넘으면 쉼표가 찍히니까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고요. 뒤에 오는 글자는 뒤에 써주면 되고 앞에 오는 거는 앞에 써주면 되는데, 딱 썼을 때 제대로 보기에 표현이 안 되거든. 내가 원하는 문자는 원래 문자 자리에 뭐 넣어야 돼요? 따옴표 생략하지 말고 다 넣어주면 돼요. 자, 범위가 문제에서 C4에서 H16번에 C4에서 H16번 셀에 셀 서식 사용자 지정으로 일단은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를 하고, 자, 뒤에 건자는
썼더니 표현이 되죠. 보기에 보니까 표현이 됐죠. 근데 앞에 별표를 넣어라 해서 별표 글자, 이거 키보드에 곱하기 기호, 그죠? 그거를 넣어줬더니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다른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긴 글자를 넣고 싶은 거니까 따옴표를 붙여주면 돼요. 뒤에도 물론 건자에도 붙여주면 되죠. 안 붙여도 괜찮으니까 그냥 생략을 했을 뿐이고, 원래 모든 글자는, 문자는 그대로 찍어주길 원하는 문자는 따옴표가 들어가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 붙여서 확인해주면 별표와 건자, 그 중간에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기출 유형 3회고요. 자, B1에서 G1 영역은 셀 병합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요거 세로 가로 세로 이 글자 때문에 요거 문제 풀러왔어요. 보통의 문제들은 병합후 가운데 맞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셀 병합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이렇게 나오면, 자, 범위 설정하고요. 요 부분이 뭐냐면 병합하고, 생략된 말은 병합하고, 요 자체가 병합하고 가로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콘을 한번 딱 눌러주면, 자, 요 아이콘을 눌러주면 여기 이거 가로 가운데잖아요. 요 아이콘을 딱 눌러주면 가로 가운데가 자동으로 와요. 그러면 요 부분이 세로죠. 그래서 세로만 따로 하면 돼요. 이미 가운데 되어 있으면 건드릴 필요 없어요. 만약에 다른 게 되어 있거든 가운데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죠? 특별한 건 아닙니다. 병합하고 가로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병합하고 가로 가운데는 했고요. 세로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세로에 대해서 아이콘 그림을 보면 위, 가운데, 아래로 내려가 있죠. 이 부분은 아이콘 그림을 보면 왼쪽 라인이 딱 맞고, 이거는 오른쪽 라인이 맞는 거고, 이거는 가운데 중심이 맞는 거고, 그래서 가로에 대한 거, 세로에 대한 거. 그런데 요것만 눌러주면 병합하고 가로 가운데, 그래서 세로가 가운데 안 돼 있거든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된다 하는 거. 또는 셀 서식 들어갔을 때도 똑같습니다. 셀 서식으로 들어갔을 때, 잠시만요. 셀 서식 들어가 주면 맞춤에 병합 기능, 병합하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요렇게 세 개를 해주는 거나, 요거 눌러준 다음에 요거 세로 가운데를 해주는 거나 다 똑같은 겁니다. 뭐로 하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바깥에서 해결 못하는 건 안에 들어와서 하는데, 지금 요 경우는 사실 여기까지 안 들어와도 요거 한번 눌러주고, 세로 가운데가 안 되어 있으면 다시 눌러주고, 네,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9회 기출 유형 9회의 3번이고요. A4에서 B11번 영역은 복사하여, 그럼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하시면 되고, 그 다음 A17에서 H18번 영역에 행렬 바꿈 기능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시오. 우리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보셨죠?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먼저 들어가시면 그 안에 행렬 바꿈이라는 기능이 들어있거든요. 자, A4에서 B11번 영역 요만큼을 복사하여, 그래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 그 다음 A17에서 H18번, A17에서 H18번 요 영역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사실은 행렬 바꿈 기능 여기 아이콘 밖에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안에 들어가서 볼게요.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보면 행렬 바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고 확인하면 가로 행과 열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자, 행으로 있던 것이 열로 왔어요. 그죠? 또 A 열에 있던 것이 17행에 왔어요.
이렇게 행과 열의 모양이 바뀌어지도록 행열 바꿈. 자, 요거 다시 해볼게요. 아까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지만 자주 쓰는 건 밖에 꺼내놔져 있잖아요. 그 중에 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자, 요거는 행렬 바꿈 기능이 요 바깥에 아이콘으로 있으니까 요거 한 번만 누르셔도 돼요. 아까 그 소개까지 안 들어가도 된다 하는 겁니다. 밖에 꺼내져 있으니까 꺼내져 있는 걸로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처음 접했다. 그러면 저게 그 기능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걸 따라가시면 돼요. 요 단어가 있으면 항상 이거 따라가 보면 그 안에 그 대화 상자에서 이런 기능들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자, 10회의 3번입니다. I3에서 I11번 영역을 A3에서 A11번 영역의 왼쪽으로 이동하시오. 여기 있는 내용을 이거 왼쪽에 이 앞에 넣어주라는 거예요. 자, 그냥 한번 블럭해서 이동 여기 끌어다가 놓으면 이미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거 없어져 버리거든요. 취소할게요. 자, 요 기능은 지금 연습하고 외워야 되죠. 컨트롤 X 이동을 시켜서 가져갈 땐 컨트롤 X 컨트롤 X를 한 다음에 A3번 셀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잘라낸 셀 삽입 잘라낸 셀 삽입 요걸 하면 뒤로 밀면서 요거 잘라져서 컨트롤 X를 했으니까 없어지고요. 그 다음 밀면 오른쪽으로 밀면서 들어가요. 잘라낸 셀 삽입 요 글자 숨겨진 거 옆에 있는 도서명이 열너비가 좁아서 안 보이는데 요거는 넓혀 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 같은 걸 해서 넓혀 주시면 돼요. 컨트롤 X로 자른 다음에 A3번 셀에서 잘라낸 셀 삽입이라는 그 메뉴를 눌러서 하세요. 자, 잘라내기 컨트롤 X를 해야 그런 메뉴가 나오고요. 아니면 이거 일일이 이거를 그런 거 잘 모르겠으면 뒤로 밀고 이거 잘라서 다시 여기 붙이고 뭐 그렇게 하셔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은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컨트롤 X로 자른 다음에 A3번에서 잘라낸 셀 삽입 눌러주면 점선 있던 저 자리는 없어지고 요 앞으로 붙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에 정가 영역을 복사하여 A14에서 A21번 영역에 연산 곱하기 기능으로 값만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시오.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나오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나오면 일단 요거 복사한 다음에 요 영역에 가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다시 연산에 곱하기 그리고 값 요것도 꼭 하셔야 돼요. 그죠? 값만 선택하여 붙여넣어라 했기 때문에 값자리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자, D4에서 D11번 D4에서 D11번 영역을 복사하여 그래서 컨트롤 C 복사하여 A14에서 A21번 영역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시고 연산 곱하기 그리고 값만 값이라고 안 해주면요. 자, 이 셀에 가지고 있는 내용에는 수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서식이 들어갔을 수도 있죠. 수식 또는 값, 서식, 메모, 요성검사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서식 같은 거 이런 다른 것들은 안 가져간다는 겁니다.
앞에 뭐 문제 풀다 보면 여기에 다른 서식을 넣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서식 없이 값만, 요 값들끼리만 곱해서 가져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복사한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연산 곱하기, 값. 문제에서 그래서 문제 문장을 항상 정확히 내가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값.